안녕하십니까. 바다와 낭만이 있는 나라, 대항해 시대를 연 나라, 포르투갈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르투갈까지 직항편이 없어서 대부분은 유럽이나 중동에서 비행기 또는 육로로 포르투갈로 여행하게 됩니다. 포르투갈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축구의 나라 피구와 호날두 등 유명한 선수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게 되는 건 2002년 한일 월드컵 예선전이겠죠. 포르투갈을 여행하기 전에 포르투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볼게요. 포르투갈의 전체 면적은 한국 면적의 90%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한국의 5분의 1 정도로 인구 밀도는 그리 넓지 않으나 전 세계에서 몰려온 여행자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동쪽과 북쪽은 스페인, 서쪽은 대서양을 끼고 있어서 해양성 기후인데요. 날씨는 겨울철인 11월에서 2월까지는 최저가 8도이고 가장 더운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은 최고 28도, 최저 17도로 다소 따뜻한 나라입니다. 우기는 10월에서 5월 중순까지인데 날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덜 춥고 덜 더운 날씨이긴 하지만 5월 말부터 시작되는 여름에는 습도가 낮아서 무덥지는 않지만 햇볕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자, 선글라스, UV 로션을 부지런히 발라야 되겠죠? 하지만 그늘은 시원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우기가 되기 때문에 이 우기 기간에는 온도가 높더라도 바람이 불어서 다소 쌀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여행을 하신다면 비옷으로 쓸 수 있는 바람막이 정도는 항상 지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스본의 교통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일권, 2일권, 3일권, 그 다음에 1회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이제 본인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구매하면 됩니다. 나는 리스보아 카드 1일권을 구입하여 3개 정도의 입장료가 있는 곳과 교통비로 사용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리스보아 카드를 구입했습니다. 도착해서 호텔이 위치한 아우구스타 거리에서 코메르시오 광장까지 천천히 길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 여행객들로 분주한 거리와 공연하는 사람, 레스토랑, 카페, 에그타르 가게, 기념품 가게 등을 보면서 리스본의 활기참을 느낄 수 있었다. 1755년 지진 이후 도시 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아크로 다루아 아구스타입니다. 개선문이라 하기도 합니다. 6개의 기둥이 있으며 다양한 역사적 인물의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동상은 동호세국왕인데 그가 포르투갈을 통치하던 1755년 11월 1일 대지진으로 도시의 85%가 파괴되고 이 자리에 있던 궁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이 드넓은 공간이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전 광장이라고도 합니다. 1519년 마누엘 1세에 의해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까지의 해상로를 발견한 것을 기념하여 태주 강변에 세워진 건축물로서 수호성인 성 빈센트를 기리기도 합니다. 카스타워의 장식은 전형적인 마누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1983년 인근에 위치한 제로니무스 수도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입장료는 8유로이고 리스보아 카드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 시에 긴 줄을 서야 해서 이른 아침 또는 오후 늦은 시간에 가는 게 좋습니다. 줄 서는 곳은 무척 덥습니다. 하지만 탑 실내는 시원합니다. 감옥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 창살 아랫부분이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태주강 수위가 많이 높아져 있지만 과거에는 이물 수위가
새 창살 부분까지 차 있어서 죄수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벨랭탑을 구경한 후에 타구스강을 따라가다 보면 저 멀리 4월 25일 다리가 보입니다. 40년 이상 계속된 독재 정권인 살라자르 정권과 계속되는 식민지와의 전쟁으로 포르투갈의 경제가 낙후되자 이에 대한 반발감으로 좌파 청년 장교들이 주도하여 1974년 4월 25일에 발생한 포르투갈의 무혈 쿠데타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다리입니다. 왼쪽으로 대항해 시대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보입니다. 실내는 유료입니다. 1958년 2월 3일에 공사를 시작했으며 1960년 10월 1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여기서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의 이야기를 잠시 하면 15세기 인도와의 무역을 위하여 시작된 대항해 시대의 개척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해상무역의 시장을 알리는 시도였고 이로 인해 포르투갈은 최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를 개척한 주요 인물로는 주왕 1세 셋째 아들인 에니크 왕자를 시작으로 1488년 최초로 희망봉을 발견한 바르톨로뮤 디아스,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인도 항로를 1498년 개척한 바스코 다 가마가 있습니다. 기념탑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제로니무 수도원이 보입니다. 왼쪽이 수도원, 오른쪽이 산타마리아 성당입니다. 입장은 유료이며 주도원과 성당은 따로 줄을 서야 합니다. 우선 수도원부터 입장해서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의 성공적인 항해를 기념하며 지어진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대지진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이후 항해의 무사기원을 염원하는 뜻에서 하나의 성지가 되어 대항해 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을 거닐며 천장, 창문 등 독특하고 아름다운 마뉴엘 양식에 흠뻑 빠져보세요. 또한 복도는 동식물과 산호 등을 모티브로 조각되었다고 합니다. 산타 마리아 성당 수도원 오른쪽에 있는 산타 마리아 성당은 바스코 다 가마가 대항해를 떠나기 전 기도드렸던 의미 있는 곳입니다. 성당 내부에는 성 제로니무스의 일대기를 그린 유화와 6개의 기둥 등이 있어요. 파스테이스 드 벨랭은 에그타르트를 최초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수도원에서 옷을 다리기 위해 흰다만 사용하고 남은 노란자로 빵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카페가 덜 달고 바삭합니다. 리스본에서 에그타르트는 이곳보다 조금 더 달긴 해도 대부분 싸고 맛이 있습니다. 외벽에 타일 장식이 멋있는 1732년에 문을 열어 289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베르트랑, 안으로 들어가면 카페도 있어요. 포르투갈에서 음식은 대체적으로 짜지 않고 맛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10에서 20유로 사이로 타 유럽 도시와 비교해서 저렴하고요. 특히 문어 요리인 폴보와 각종 해산물로 만든 해물밥은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제 하루 종일 여행을 하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해서 리스본의 명물인 무시그르가 트램을 타고 도시의 거리를 달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트램이 굉장히 좁은 길을 지나가는데요. 다른 차량이랑 부딪히진 않을까? 사람을 지지나 않을까 아슬아슬합니다.
28번 트램에서 내려서 산타루치아 전망대에서 리스본 시내를 감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멀리 보이는 타구스 강과 4월 25일 다리가 노을과 함께 아름답네요. Turn the lights, secret chord.